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 뭐. 일상생활 자체도 파괴가 되고 하던 장사, 사업, 자영업을 접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면서 거리로 내몰리고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지. 최근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 면책 고객님들의 문의가 급증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기적인 아픔이 양산한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지. 형이 보기엔 그래. 어떤 결과가 생성이 되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필요해. 그리고 과정에는 어떤 시간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경과되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너도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 2019년 연말이었어.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대.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 뭐. 근데 이게 너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파만파 폐해가 속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자체도 파괴가 되고, 그 한 예를 들어보면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소비 심리가 일단 사람들이 위축이 돼.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나 제조 이런 업체들이 물건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양산해 내는 거를 감축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이제 고용 불안이 생기게 되고 고용 조정을 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대량 실직 사태도 생기게 되고, 또 한 예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우리가 그랬잖아. 뭐 9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 제한도 두고 4인 이상 집합금지, 6인 이상 집합금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매출이 줄어들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못 버텼단 말이야. 근데 그 시기가 단기간 내에 끝난 것도 아니고 4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지. 극복이라는 표현보다는 둔감해지면서 경기가 다시 부양책으로 옮겨가는 시기까지가 4년 이상이 걸렸어. 한 예를 들어볼게. 학교들마저도 단축 수업 아니면은 자택에서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여행도 안 가. 그럼 그 수학여행과 맞물려 있는 관광버스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금융을 섰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 그 관광버스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그러면은 수학여행이나 이런 걸 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숙박 없어. 모든 관광지 자체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수혜를 못 보는 상황이지.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지. 경기는 침체되고 뭐 내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그게 4, 5년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 전반, 경기 불안 자체가 너무 침체로 가. 거기에 또 하나가 맞물렸지. 그 시기가 또 우리나라가 정치 불안정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지. 같이 맞물려 버렸어. 그러니까 이중고에 삼중고가 생기다 보니까 상황이 결국에는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으로 내몰리는 분들, 그나마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다행인데 그도 안 되시는 분들은 파산 면책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생겼다는 거지. 우리가 수많은 중산층이라고 일컬어지고 인식되어 왔던 보통은 서민들이지, 서민들이 결국은 벼랑 끝에 내몰렸어. 신용회복, 개인회생을 갖고.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신청하기 전 단계에 대부분 자기 재산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해. 특히 부동산은 한 번에 정리가 안 되겠지.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였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차량들을 갖다가 정리하기 시작했고, 차 없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으로 가신 고객님들이 꽤 많아.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어. 신용회복도 정상적으로 성실 납부를 하고 계시고 개인회생도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어느 시점에 이분들이 차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만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직장을 1년, 2년 다니면서 신용회복을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퇴근에 대한 애로점 때문에 출근 동선이 대중교통으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차량의 필요성, 또 하나, 그리고 자영업자분들도 자영업 용도로 차량이 필요한 시기가 왔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이 신용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 쪽 제도권 안에서는 대출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 시기에 4, 5년 전부터 웰컴 저축은행하고 JB우리캐피탈이 구제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신용회복, 개인회생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 대출을 실행해 줬어. 한편에서는 이런 시각도 가져. 곱지 않은 시각이지.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으로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15%가 넘는 고율의 이자에 이중고를 감당하게끔 또 금리를 얹혀 앉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형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해. 그분들이 이런 제도권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비제도권이 대부업체나 사설 대부업체까지 가가지고
더 고율의 이자. 사설 대부라는 건 이자의 제한선이 없겠지. 최근에 유튜브에도 많이 막 소개되고 하는 불법 대부, 여기까지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제도권 안에서 그 가이드를 유지하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이나 JB우리캐피탈이 이분들을 구제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한 5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갑자기 증대된 게 아니고 꾸준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형은 생각을 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주제에 차를 사려고 하느냐 하는 곱지 않은 시선, 그리고 굴절된 시각도 있어. 나도 인정을 해.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아픔 때문에 이런 상황에 내몰린 고객님이 대부분 80~90%야. 정말 그냥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회행위를 할 의도로 그냥 파산을 부른 고객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고객님들은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하던 장사, 사업, 자영업을 접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면서 거리로 내몰리고, 그래서 배달업체 같은 쪽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준비하면서 차량이 필요한 분들, 아직은 제도권인 은행 1금융이나 2금융에서 컨택이 안 되는 고객님들이 지금도 와. 그분들 역시 피폐했던 시대적 어떤 삶의 고단함의 결과로 이게 이어진 거란 말이지. 그렇다 그러면은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응원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예전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 동량은 목줄 망정, 쪽박은 깨면 안 된다고. 그냥 누가 내가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선택한 차선책에 대해서 박수는 주지 못할지언정 너무 질책은 좀 그분들한테 가혹하지 않나 하는 형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 이건 내 합리화나 이런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마지막 사설을 덧붙이자면 신용회복을 하고 계시고 현재도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개인회생을 하고 계시고 파산 선고를 받으시고 면책까지 긴 시간이 이루어지셨던 고객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정말 절실한 마음에 중고차 차량이 필요하시고 할부금융에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24시간 제 직통 전화번호로, 저는 다른 직원이 전화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 받아서 조회하고 그 결과 고객님한테 직접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